이성은 동지를 사회로 힘차게 동지들 앞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화원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동지를 반갑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설비리 속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설비리 찻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이사 제도를 쏙 빼놓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한다고 놀고 있는 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오늘 힘찬 투쟁으로 우리의 목소리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투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장애 해방을 위해서 먼저 가신 선배 열사, 그리고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는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저는 이 자리에 참으로 마음이 무겁게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는데 그때는 아까 안 열었기 때문에 이제 집회를 여는 이 마당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이 2007년도죠, 그죠? 2007년도고, 그리고 10월 4일입니다. 아마 에바다 시설비리가 터진 지가 96년도 이맘때 조금 지나서 터졌습니다. 그리고 7년을 싸워서 장애인의 시설비리 문제를 완전히 직결하고 지금 에바다가 완전히 정상화되어서 공익이사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에바다가 해결되어지면 시설비리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끊임없이 믿었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시설에서, 그리고 또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이 시설비리 문제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 라는 믿음들을 가지고 정말 연락에 연락에 투쟁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성남재단 투쟁이 114일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 손에 꼽을 수도 없는 수많은 시설비리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뭘까 라고 고민을 해서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공익이사제 도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말 수많은 동지들이 피땀 흘려서 투쟁해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화두화시켰고,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이것들을 지금 하려고 작년에 현혜자 의원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겨서 권고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론 후퇴는 아니지만은 공익이사제 도입의 기본적 취지와 그것들을 인정해서 정부 법안이 이번 바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공익이사제 도입 사회복지법 개정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상임위가 열려서 거기에 법안 소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6명의 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 개정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 처우 문제, 그리고 여러가지 회계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공익이사제 도입 요 부분만 살짝 빼버리고 나머지는 다 합의해서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통과될 예정이고, 공익이사제는 그냥 허공에 떠돌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0년 전, 11년 전 투쟁했던 그 역사와 그 헌신과 피 흘린 눈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수용시설에서 여전히 정부 공식 통계상 5만 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그곳에서 인간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설장들의
사유재산의 축척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엄연하게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투쟁 한번 못하고 정말 끽소리도 못하고 공익이사제 도입 이렇게 피저리게 올려서 이제 올려놨는데 이 한마디 못하고 이제 무너져 가는구나. 이놈의 한나라당이 그것들을 반대하고 여기 시설비리 척결 3적이라고 하는 고경화, 김충원, 안명옥, 한나라당,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세놈이라고 해요. 하여튼 3명이 그것들을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익이사제는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투쟁하자고 해도 정말 이 투쟁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지역에서 살고 열심히 투쟁해서 활동보조 받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인간답게 대하는 것 같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사들 자기들 근로조건 줘대니까 이 문제 눈 딱 감아버리면 아무 말 안 해도 뭐 이거 누가 뭐 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넘어가도 이 양반 이때까지 뼈 빠지게 투쟁했는데 다른 거 가지고 정말 힘들게 투쟁했는데 한번 이번 눈 감고 넘어가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한번 넘어갈까요?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같이 싸웠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 인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공익이사제 도입 만들어놨는데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이 반치는 이 나라에서 부패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능력 있는 놈이 장땡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맨날 이렇게 해도 조금 부패하는 것보다 돈 좀 잘 벌게 하고 있는 놈들 잘 살게 하는 그런 놈들이 반치는 세상이면 우리는 눈 감고 그냥 뭐 거기에 뚜껑을 한번 얻어먹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상관 있습니까? 그들이 뭐 거기서 뒤지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익이사제 도입면 내가 그 이사 갑니까? 안 가죠. 뭐 관계 없죠. 그놈의 이사가 들어가봤자 잘할지 모를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별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싸우자 하니까 싸우는 겁니까? 이 자리에 투쟁에 대해서 정말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회복지사법에 대해서 공익이사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반대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들의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시설장들의 기득권이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 좀 헤쳐먹는데 좀 도움이 안 될까봐 그들의 표를 잃을까봐 그들의 돈을 받는 헌납을 해줄까봐 이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탐욕에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공익이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동지들 정말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싸워볼 것을 제안 드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 뒤에는 할까 말까 한번 우리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이 저기 염창동에 있다가 염창동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다가 그죠 이쪽으로 왔답니다. 여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야 가기 좋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장애인들 뭐 그쪽으로 집회하려고 하니까 야 진짜 교통도 그지게 하고 그렇게 못 갔어요. 그죠? 이제 이곳은 좀 더 그것보다 더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안 그렇습니까? 이제 물어봅시다. 오늘부터 철저하게 우리 목숨 걸고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남더라도 이명박이한테 물어보고 한나라당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놈의 삼적에게 고경화, 김충환, 안명옥의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 찬성해라. 우리 힘으로 찬성을 할 수 있도록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 사회복지법 개정하는데 공익이사제 도입 반드시 정부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한나라당 가기 쉽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죠, 그죠? 아이, 안 가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 물으면서 힘차게 이번 국회 때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척결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적폐 투쟁. 이사제 쟁취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쟁취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적폐 투쟁. 시설비리 옹호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 시설비리 옹호하는 한나라당 박살내자. 한나라당 박살내자. 장애인 차별 적폐 투쟁. 계속해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예, 저 국회에 있는 우리 그 삼적, 고경화, 김충환, 안명옥 의원들이 들리도록 힘차게 한번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씩! 시설인권연대를 만든 게 2003년입니다. 그때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 여기서 말하면은 다 막 알만한 그 시설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시설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생활인들 감금, 폭행, 성폭력, 재산갈취, 강제노동 이런 것들을 시설 하나하나 다니면서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부인을 허위로 근무시키고 아들내미 딸내미 저 해외에 유학자금 대줘서 사회복지 공부시켜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재단에 무슨 부장 이런 자리 딱 꿰차가지고 평생 호의호식하며 사는 꼴 더 이상 못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다도 그랬고 작년 성남재단도 그랬고 우리 정말 힘차게 싸웠습니다. 3~4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작년에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저기 있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비리를 외면하고 룰루랄라 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리에서 투쟁했고 그 내용들을 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또다시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장들이 자기네들끼리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모여가지고 공익이사제 도입하면 자기네 시설문 닫았고 거리에 장애인 풀어놓는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풀어놓고 자기도 감옥 가겠다고 외치는 그 법인장들의 그 무식하고 그 야비한 그 모습들은 차라리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법인장들은 우리의 두 당 얼마씩 나오는 국가로부터 나오는 운영비 가지고 사업 헤쳐먹는 그런 놈들이 공익이사제 반대하는 거 그거는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한대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달 9월 11일 제일 핵심 내용인 공익이사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정부안과 패내자 의원은 쏙 빼놓고 나머지 내용들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익이사제 그거 합의될 수 없으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 것들만 하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고경화 의원이 참 많이 발언을 했더군요. 그 의원들은 나머지 법안 내용들은 2005년부터 올라오고 너무 오래된 거니까 통과시키고 공익이사제는 논란이 많으니까 빼자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이게 비단 작년의 일입니까? 에바다 그 전에 2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게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입니다. 그런데 9월 11일 국회에서는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시설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시설 생활인들을 기만했습니다. 또 웃긴 것은 이번에 통과된 안이 마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마치 강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연상에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회복지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데 조그만 사업장은 적용받기 힘드니까 이번에 그걸 넣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의원이 그거 안 지키면 처벌조항 있습니까? 다른 의원이 없습니다. 아, 처벌조항도 없네. 그럼 그거 넣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고경화 의원이 한나라당이 마치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강화하는 듯한 법안을 낸 것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회의록 자세히 보십시오. 처벌조항 없으니까 그거 넣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고경화요, 한나라당 작자들의 음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국회, 정기국회는 11월 15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 그때까지 이렇게 기만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만 시설생활인들의 염원과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의 정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 사회복지 시설들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민주 운영을 확보하고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그 논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할 수도 있죠? 예, 힘차게 고하나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공인사제 도입하여 시설비리 척결하자! 도입하여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차별 정책 네. 동지했습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3시부터 회의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안 된다고, 제가 집회 발언 잘 못하니까 못하겠다고 그랬는데도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발언 잘 못하더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사람이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근데 나머지 발언자들은 무슨 발언을 해야 될지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뒤에 뭐 하라고 하는 게 참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문건에도 결의문에도 보니까 2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얘기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인 1987년 3월 달에 35명이 집단 탈출을 합니다. 형제복지원이라고 하는 불황인 생활시설에서 집단 탈출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다시 경찰들한테 잡혀서 형제복지원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나왔던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원생들이 워낙 두들겨 맞아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난매장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거기를 집단 탈출한 거죠. 그리고 약 10년쯤 후에 에바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시설 비리만 해도 매년 4건 내지 5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에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서부터 무려 20년 동안 똑같은 유형의 똑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0%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시설장들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양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준 관리감독청에서 이걸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하지 않고 시설장들하고 비리를 헤쳐먹기에 바쁩니다. 비리의 한 측면은 분명 인권줄인가 맞닿아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다 보니까 시설에 있는 그 원생들한테,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한테 밥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입힐 거 제대로 안 입히고, 난방비 줄이고, 엉터리로 봉사해서 빼돌리고, 이렇게 해왔던 거 20년 전 형제복지원이나 10년 전에 에바다 농아원이나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시설비리, 인권유린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바꿔보자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쌓아봤는데 근본적인 방법, 이사회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이 사회에 전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좀 집어넣어서 그런 공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 공공적인 그런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게 아마 이번 정부의 개정안이고 현혜자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뜻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명 들어가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 과반수 이상을 장악을 해야지 공익이사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갖고 제대로 결정을 하면서 시설에 있는 생활인들의 인권과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까지 못 가니까 이제 그런 단추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던 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고 대통합신당의 의원들입니다. 왜 한나라당만 공격하죠? 장양숙 의원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장양숙 의원이 장애인들 사회복지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했던 사람, 이번에 같이 회의하에서 이 개정안 통과시키는데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대통합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러더군요. 교육위원회에 있던 한 의원인데 그 양반도 386이라고 예전에 운동 상당히 빡세게 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사회복지 사업법이 아닌 사업법 재개정하자고 얘기했더니 표가 날아간다고 그러더랍니다. 표로 계산됩니다. 표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거, 표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표를 저 시설장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장들만 하나 구워 삶으면 집단적인 몰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저들이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우리 생활인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고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설장들의 발언력, 영향력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시설장한테 그렇게 표를 구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익이사제 이번에 진짜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정부 개정안 상정 아직 안 됐는데 그 개정안 다시 다루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번에 공익이사 단 한 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익이사 수를 자꾸 늘려서 결국 모든 시설에서 이사들이 공익이사가 과반수가 넘게 하면서 정말 사회 공공성의 이념에 맞는 사회복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설 또 없애야죠.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장애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동지도 그렇고 박래근 동지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워낙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박래근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도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집회, 너무 자랑스러운 집회에 또 같이 올 수 있게 돼서 엄마의 입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 딸을 앞세우고 제가 동지들께 약속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 문제를 내 사업으로 고민하고 내 사업으로 받아 안으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식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하고 특히 동지들이 보시기에는 가끔 화도 많이 나실 거고 정말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장애인 차별 철폐의 문제가 바로 노동자의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철폐 없이 노동자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이 철폐되어야만 노동자도 행복하고 노동자도 잘 사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면서 이 장애인 차별 철폐 꼭 앞장서고 차별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동지들께 결의하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한 연대투쟁으로 공익이사제 쟁취하자! 강구한 연대투쟁으로 공익사제 쟁취하자. 공익사제 쟁취하자. 차별 철폐 투쟁. 공익이사제 쟁취하고 시설비리 척결하자! 공익사제 쟁취하고 시설비리 척결하자. 시설비리 척결하자. 차별 철폐 투쟁. 네, 다음은 2000년도서부터 시설이 모두 196개에서 2005년도에 보니까 265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정신장애인들 빼놓고만 약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도 시설에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정부는 우리가 일반 가정에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자 시설에서 좀 나오는 정책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공동생활 가정을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서 약 한 300개 정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1200명, 그러니까 약 5% 정도만이 지금 현재 일반 우리들하고 같이 이웃에서 사는 겁니다. 시설을 그동안 계속 늘려왔고 지금 시간에도 시설은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하는 공익이사제 도입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국가의 위탁하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그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뒤다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박경석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지배구조의 변화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지배구조가 아니라 지배구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익법인이. 그거는 단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그 안을 개방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그 시설을 가둬놓고 그 시설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이 죽어지고 또 죽어나가는 것도 저 모르게 안매정되어지고 또 인간답게 살지 못해가지고 하소연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국가가 돈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거기에 보호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개방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자는데 이게 그토록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 장애인들이 그동안에 무슨 정책만 요구하면은 예산 타령을 합니다. 그 안에는 누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우리 동지들이 생활하는 것을 들어가서 좀 보자는데 그것마저 막고 그들은 과연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방을 해놓고 외부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말로는 이게 공공의 재산이고 공공의 시설이고 공익법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상의 개인 또는 가족의 개인 지배하에 있는 이런 구조를 조금 더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우리 사회가 전체가 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투명해지는 것 그리고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것 그 길을 위해서 우리 계속 투쟁해 나갑시다. 마치겠습니다. 투쟁! 예. 우리 여성 동지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동지들 영 반응 효과하면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좀 다 같이 웃으면서 좀 힘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태형, 좀 박수 좀 크게 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간지 주세요. 네, 딱딱 안 맞으시네요. 네, 반주 나올 때 그냥 알아서 나오도록 하고, 자, 우리 아랫배에 확 주고 우리 함성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도와 맛이 갔나 봅니다. 진정 똥인지 된장인지 꼭 맛을 봐야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저들에게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동지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힘차게 동지들의 힘찬 뜨거운 주정의 함성으로 한번 확인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의 함성 하나 둘 셋. 우리 박수 칠 수 있는 동지들 힘줘. 박수. 네. 찾아 헤매는 불나기처럼 아니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밤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기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경륜이야 오 영화야 내 마음은 터져버릴 것 같은 걸와산이여 뛰는 백발 또 뜨거운 기도보다 먼저 널 꽂아대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이루 우리는 젊은이란데 다시 갓길 엄마 해로 우린 갈 때야 꿈을 타는 넓은들 찾아갈 때야 오 자유야 오 기쁨이야 오 경륜이야 오 평화야 내 마음은 터져버린 것 같은 월화산이야 뛰는 백발 또 뜨거운 기도보다 터져 벌컥 가네 친구야 가자 가자 자유 찾으러 하늘에 이루 우리는 젊은이란데 다시 갓길 엄마 해도 우리 갈 때야 꿈을 나는 넓은 들을 찾아갈 때야 꿈을 나는 넓은 들을 찾아갈 때야 예, 끝까지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시설비리 척결하고 장애인권 쟁취하자. 장애인 차별 척결 제 다음 투쟁의 결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속으로 장애인들이 대등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꿈꿉니다. 그러나 일단 그보다 먼저 해결돼야 될 일이 있다면 시설 비리의 척결이고 시설 비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도일 것입니다. 공익이사제라는 알맹이가 빠진
이름뿐인 법이 저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공익이사제가 포함된 법 목적에 맞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익이사제 제도가 통과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공익이사 제도가 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표가 됐다라고 하면 그들은 아마 공익이사제에 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가장 문제는 시설의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 시설을 누군가는 감시하고 올바로 사회 공공성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익이사제 해봤자 합의도 안 되고 또 하나 속내는 12만 표라고 하는 시설 장애인들의 표가 다른 데로 갈까봐 겁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여 년 동안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왔습니까? 또 한편으로 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가 획책되어 왔습니까? 저희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동지들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 법안을 발의는 해놨지만 아직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법 등 우리가 필요한 법안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고경화, 김충환, 안명옥 의원 등 이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당사가 이곳에 가까이 이사를 왔습니다. 예정을 위한 결의대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사람인데 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야 되는지 정말 한스럽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왜 장애인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피켓의 구호처럼 얼마의 돈이 되어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사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직접 그 시설에서 살다가 가끔 친구네 집에 놀러 왔다가 전화하신 분의 전화로 받습니다. 근데 두 분의 내용이 다르죠. 네, 부모님들 전화하시면 아이고 우리 집에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장가도 보내야 될 텐데 좋은 시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전화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면 시설에 안 보내셔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 부모님의 말씀처럼 시설을 소개시켜주고 싶을 때는 더더욱 많고요. 그러면 우리 좀 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러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에는 그거밖에는 얘기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기에 대고 그리고 직접 시설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한결같이 다른 말 하나 안 하고 이런 말 하십니다. 하루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밥 많이 먹고 싶다, 마음대로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인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내가 왜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도 시설 생활하시다가 나와서 활동하신 동지들 많을 텐데 정말 가베가 뭐 새롭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다고 하여튼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한나라랑 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를 지나가고 있는 시민들조차도 장애인이 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 옆집에서 인간처럼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장애인 하면 보기 싫으니까, 같이 살기 힘드니까, 안 보이는 사도크 무더운 시설에 가 있으면 그것이 사회 정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짧게 몇 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두 가지 정도가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요, 법안에 하나 발의하고 싶습니다. 내용이 뭐냐? 국회의원 보호에 관한 특별법률. 뭐냐? 국회의원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위험하고, 테레비 보니까 국회의원 하나가 관두면 정말 자신들이 국회의원 재임 시절에 했던 모든 온갖 나쁜 짓 때문에 피폐하게 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 옆에 큰 시설 짓고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살리피고 잘 먹여서 그렇게 피폐한 삶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재밌게 본 한 몇 년 됐죠. 영화 시리즈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시리즈가 이게 아마 2까지 나왔을 겁니다. 공공의 적 3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는 주인공들은 시설장들과 사육지 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저 한나라랑을 비롯한 나쁜 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공공의 덕들을 쳐서 물리치고 정말 올바른 사육지 합법이 통과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마음 놓고 인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화의 끝이 되겠죠. 네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처럼 그랬습니다. 왜 정치하라고 뽑아서 국회에만 보내놓으면 올바른 정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지 참 저런 사람들을 시설에 보내야지 왜 장애인이나 이유 하나로 시설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때려 죽고 성의 놀이개가 되고 이래야 되니까. 예. 끝으로 구안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육지 한번 개정하여 시설비리 덕출하여 사육지 한번 개정하여 시설비리 적절하자 시설비리 적절하자 장애인 사면 실패 주대. 감사합니다.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와 자신들의 이익만을 따지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 지긋지긋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유린을 해결책으로 마련한 사회복지사업법도 선거 노름에 파묻혀 핵심 내용인 공익이사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서 공익이사제 도입은 법인 운영의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시설 비리와 첩복과 인권 유리는 법인 대표자의 독재와
전행과 폐쇄적인 운영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자의 1인의 독재와 전행을 막아내고 폐쇄적인 운영에서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운영으로 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고 있어야 할 국회는 보건복지비 의원들이 어찌하고 공익이사제 내용을 뺀 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얕은 수를 부리고 있는가? 왜 시설생활인과 국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이미 재벌화된 복지기득권 입장에서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사회복지법이 법안 심사 소위 장기정, 장향숙, 양승조, 김충환, 조병하, 안명옥 의원은 시설비리와 수용시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녕 눈을 감고 있는가? 특히 한나라당은 공익이사제를 반대하는 당신들이 아집에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았는가? 그러나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17대 국회가 열리는 동안 공익이사회와 법인 회계감사 및 재산공개, 시설 운영위원회 강화 및 생활인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시설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 명의 인권 또한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 17대 국회는 자신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자신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 사람인가를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격성, 당신들이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는 없다.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사례 사역을 채우는 시설 비리는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이사제를 즉각 도입하여 시설 비리를 척결하고 수용시설 생활인 인권을 보장하라.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성남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될까요? 그냥 헤어지기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암산대서는 사실에 검찰이 돼서 호출에 만년 자, 30원으로 홍주 사업을 이게 내가 썼습니다.
야, 맞고만 있어, 맞고만. 야, 맞고만 있어, 야. 야. 발로.